그리고 미국에서 35,000인가 36,000달러인데 국내에서 지금 2천만 원이라면 수입사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그러면 이 정도면 오늘 시청에서 들어본 걸로는 진짜 가성비를 자신 있게 논할 수 있는. 이 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부 때는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어키페이즈 샘플러 CD가 요거거든요. 여기에 좋은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대여섯 곡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트는 또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은 또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피해가 이제 711입니다. 작년에 811, 611, 411 짝수 버전이 이제 제네레이션 2라고 해서 새로 나왔고, 기존에는 원래 이제 311, 511, 711 홀수 버전이 있었는데, 여기 711이 LTD라고 붙어서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해갖고 작년에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보면 동축 드라이버죠. 동축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위터고 주변부가 이제 미드레인지인데 그 811, 611, 411은 이제 제너레이션 2가 들어간 거고, 이거는 이제 C112 플러스하고 C212 플러스 트위터하고 동축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것도 뭐 거의 811, 611 수준의 내부 브레이싱이 추가된 TIM2를 썼다든가, 그 다음에 그 알루미늄 패널도 새로 설계가 되고 해갖고, 지금 저희가 저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지금 3,700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저걸 1,690만 원인가 팔고 있으면 사실 2천만 원 언더죠. 해서 이 하이파이 클럽 메인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스피커, 진짜 손가락으로 꼽아야 되는데, 음압도 92dB라서 뭐 그렇게 울리기가 어렵지도 않고, 지금 4개의 유닛인데 이 2개가 액티브 유닛이고 밑에 2개가 패시브 라디에이터입니다. 아까 이제 어느 분이 유닛 구경 물어봤는데, 유닛 구경이 크면 저역은 되게 쉽게 나오는 대신에 제동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요즘은 보면 요즘 오디오는 음의 스피드가 되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저역에는 원래 스피드란 단어는 안 쓰지만 어쨌든 고역하고 중역하고 저역도 거기에 박자는 맞춰야 되는데 저역 박자가 약간 느려지는 리듬 앤 페이스라고 그러죠. 리듬 앤 페이스가 안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유닛을 여러 개를 쓰고,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요, 전면 배프를 좁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 배플이 좁으면 소리의 확산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운드 스테이지 만들기가 더 좋고, 전면 배플이 넓으면 소리의 직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입체적 사운드 스테이지 만드는 소위 말해서 현대적인 하이엔드 사운드를 구사하기에는 조금 어떤 음의 회절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12인치 우퍼는 써야겠는데 그러려면은 밑에가 넓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인클로즈가 전면 배플이 넓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윌슨 같은 경우는 저렇게 유닛마다 다 별도의 인클로저를 담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퍼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를 좁힌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음의 회절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유닛이 저렇게 작은 게 여러 발 들어가 있는 게 앰프 입장에서는 더 힘듭니다. 그 말씀드리잖아요. 북셀프 스피커가 더 어려워요. 구동시키기가. 2개의 유닛을 갖고 있다 그러면 92dB지만 앰프가 조금은 힘이 좋아야지 울린다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아큐페이즈 P7500이 열일을 하고 있다, 잘 드라이빙을 하고 있다. 그것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파워앰프 출력하고 스피커 인클로저는 공간 크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대출력 모노블록 파워앰프를 쓰고 싶다, 공간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간에서 이 파워앰프는 여기서 하이파이 클럽 메인홀에서 30평 되는 공간에 이렇게 30분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테레오 파워앰프로 시청회를 진행한다, 되게 위험한 모험인데, 일부 때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좀 앰프가 힘이 없네, 스피커가 작아서 좀 허전하긴 하네,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그죠?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는 이 스피커와 이 앰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이파이 클럽의 튜닝 실력이
잘 어우러져서 이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메인홀에서 할 때 항상 스피커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적도 있고, 근데 처음에 이제 카베로는 사실은 걔는 생긴 건 작지만 저 시청실에 가서 보시면요, 스피커가 갑자기 커졌어요. 걔가 트위터 높이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스피커 사이즈 자체는 작지만 약간 대형기로 분류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을 내주는, 걔는 이거보다 그럼 25배가 비싼 스피커인데 지금 이 가격으로 따지면, 그죠? 20배가 넘는 스피커인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스피커가 여기서 이렇게 이 공간을 가득 채워준다는 거, 이 능력, 이 부분은 높게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스테레오 파워 앰프가 원래는 모노가 오기로 했는데 뭐 수입사에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스테레오로 바뀌어갖고, 스테레오에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서 안 되면 저 시청실 1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까 디자인 얘기한다고 그랬죠. 참 가깝고도 먼 이웃의 나라 일본이지만 이 민족성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전 세계에서 CD 오프라인 매장이 제일 먼저 없어진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걸요. 그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불과 한 10년 전에 일본 가도 뭐 도쿄에 CD 매장이 엄청 크게 막 4층짜리 CD 매장이 있고, 우리나라는 없어진 지 꽤 됐죠. 좋게 말해서는 전통을 고수하는 거고, 우리나라산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약간은 올드한 느낌의 고집스러운 전통적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색 패널도 그렇고, 저 파워 메타가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도 저렇게 숫자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 디스플레이를 끌 수가 있어. 저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는 저 디스플레이 하나 켜는 것도 노이즈니까. 지금 라인업이 보면 이게 P7500 스테레오파고요. 그 밑으로 4600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300, A80, A48 그렇게 지금 5개 모델이 있고, 스테레오 파워에서는 이제 A로 시작하는 건 클래스 A고, P로 시작하는 거는 클래스 AB 증폭인데, 재밌는 거는 A로 시작하는 거는 출력 소저가 모스 FET고, 이거는 바이폴라예요. 또 보통 한 브랜드에서 모스 FET도 쓰고 모델마다 바이폴라도 쓰고, 그 많지 않은데, 그죠? 두 가지 출력 소저를 다 같이 쓰는 브랜드가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이 없을 정도로, 보통 모스펫을 선호하든가 바이폴라를 선호하든가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이 P7500은 어쨌든 바이폴라입니다. 근데 저 안쪽에 시청실 1에 지금 E700 인티앰프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 시청실 1에 시청이 끝나고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그 E700은 또 A 클래스 앰프예요. 모스펫을 쓴.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7500, 출력이 8옴에서 300W, 4옴에서 600W, 2옴에서 900W. 2옴에서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이 스펙에다가 2옴을 적어놨다는 얘기는 그렇게 굉장히 낮은 임피던스까지 파워앰프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니까, 왜 2옴에서 1200W가 안 되지? 그런 불만이 있으신 분은 A300으로 가시면, 비싼 놈으로 가시면 리니어하게 올라가지만, 어쨌든 뭐 채널당 300W 말씀드리잖아요. 출력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전원부 설계를 잘하고 앰프 설계를 잘해서 진짜 저왜곡의 저노이즈로 깨끗한 음질을 강력하게 낼 수 있냐, 그게 이제 파워앰프의 목표겠죠. 그래서 10개의 패러럴 푸시풀 아웃풋 스테이지의 파워 스트레인지 써서 말씀드렸듯이 바이폴라를 썼대요. 그래서 뭐 아까 했던 뭐 MCS 플러스라든가 아큐페이지의 신기술은 다 투입이 된, 뭐 아까 저 수입사 대표님 말로는 현재로선 아큐페이지에 지금 이게 거의 최상위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네. 모노브릿지 하시면 됩니다. 모노브릿지 하면 8옴에 1200W짜리가 돼서 두 덩어리를 이용을 해서
거의 뭐 진짜 초대형 파워앰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댐핑 팩터는 1000이라고 그러고, 사실 이 댐핑 팩터도 이 숫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메이커에서 말하는 댐핑 팩터하고 실제 들어봤을 때의 어떤 그 댐핑의 느낌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는 느낌인데, 오늘 2부 때는 주로 클래식 위주로 들려드릴 건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힘이 좋은, 근데 힘이 좋은데 절대 우악스럽거나 들뜨지 않는 그런 음질이 특징입니다. 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썼고 대형 트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썼고 뭐 고용량 커패시터 82,000 마이크로페렛 뭐 이런 건 뭐 듀얼 모노로 구성, 그리고 디지털 파워미터까지 이렇게 해갖고 저 개인 조절도 다 되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조절은 다 될 수 있게, 증폭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음질 특성도 완전히 다른데 모스펫하고 바이폴라하고 똑같은 음질을 만들어냈다. 역시 제작자가 중요한 거죠. 제작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무튼 다 필요 없고요. 스펙 필요 없고, 오늘 이 들리는 이 음악에서 이 한 덩어리의 스테레오 파워앰프가 메인홀에서 이렇게 사운드를 내줄 줄은 몰랐다 얘기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드라이빙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2부 때는 계속 오늘 드리는 샘플러 CD에서 한 5곡 정도 골라서 4곡이나 들려드릴게요. 이 부 첫 곡으로 팬페어 포 더 커먼맨 해갖고, 이게 런던 심포니의 지휘자가 에릭 크리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온라인에 없더라고요. 에릭 크리스라고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트럼본 연주자인데, 트럼본 연주자가 어떻게 독특하게 지휘까지 하는 건데 이거는 온라인에 없더라고요. 자, 곡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 대편성으로 갔더니, 그렇죠, 이 곡에서 관악기의 어떤 광채, 뻗침하고 이 팀파니의 어떤 정말 깨끗하게, 트랜지언트라고 그러잖아요. 시작과 끝, 녹음을 그렇게 한 거겠죠. 이렇게 부푸는 저역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저역으로 레코딩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디오라는 게 음악 한두 곡 듣고 그 오디오를 평가한다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아까 들었던 첼로곡 이런 거 들어보면 아큐페이지가 좀 텁텁하더라고, 소리가. 그런 선입관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 팀파니의 어떤 저역의 디테일과 질감과 어떤 댐핑 이런 느낌을 보면 이 앰프가 정말 댐핑이 좋은 파워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프리앰프 또 들어갈게요. 뭐 숙제는 해야 되니까. 프리앰프가 C29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C2900. 그래서 그 위로 이제 3900이라는 플래그십 모델이 있고 2900이라는 모델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AAVA 아큐페이즈 아날로그 베리게인 앰플리파이어 볼륨이 들어가 있고요. 내부에 트로잘 트랜스포머 2개를 써서 채널별로 하나씩 써서 하고 있고 정밀한 볼륨 센서에서 볼륨 노브의 각도의 위치를 감지하여서 AAV 회로에 전송하는 정밀한 볼륨 센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센서는 뭐 알루미늄 블록으로 제작되었고 입력은 뭐 프리앰프로 다양한 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제들은 이런 인터페이스는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5개의 라인 입력이 있고 2개의 밸런스 입력, 그리고 2개의 라인 출력, 2개의 밸런스 출력, 그리고 녹음 입력 단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각 입력에 대한 이제 개별 위상, 페이지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게인도 12dB, 18dB, 24dB 조절을 해서 파워앰프하고 매칭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해서 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 프리앰프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뭐 진짜 여기서 다 읽어드리지 못할,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뒤에 포노 모듈을 꼽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꼽혀 있어요. 포노 모듈을 꼽으면 MMMC 그 포노 앰프도 쓸 수 있는데 앞쪽에 포노 메뉴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만 꼽으면 리모컨이나 앞쪽 버튼으로 그 포노를 다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인상적인 건 주파수 응답이 프리앰프가 3Hz에서 20만 Hz예요. 요즘 트렌드인 광대역. 파워앰프는 20에서 2만을 밝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저는 좀 일본 사람들이 쓸데없는 어떤 그 깔끔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파워앰프가 20에서 2만 Hz에 0에서 마이너스 0.2dB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보통 다른 브랜드는 어떻게 적냐면 5Hz에서 10만 플러스 마이너스 3dB 그리고 20에서 2만은 마이너스 0.2dB에서 위에 적어놓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프리앰프는 3Hz에서 20만에 마이너스 3dB 여긴 이렇게 적어놨네. 20에서 2만 Hz는 마이너스 0.2dB 이렇게 지금 스펙이 적혀 있으니까 스펙적으로 뭐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 앰프 제작자가 거의 병적으로 어떤 노이즈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정성을 기울인 그런 브랜드라 할 수 있겠죠. 음악 한 곡 더 들어볼게요. 그 다음 곡은요. 피아노 한번 들어볼게요. 쇼팽 피아노.
확실히 CD나 이렇게 SCD를 들어보면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소리가 그 막 복잡한 컴퓨터 스트리밍의 그 노이즈와 진짜 혈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쪽에서 약간 좀 벗어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뉴트럴함, 그죠? 얘가 진짜 뉴트럴한 소리를 내고 있구나. 뉴트럴하니까 지금 이 밝은 피아노 음색이 정말 광채가 나듯이 밝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해상력도 상당해요. 이 지금 들려드린 음악이 그 그란데발스 브릴리언트 해갖고 알렉상드르 타로라는 피아니스트거든요. 프랑스 피아니스트랍니다. 근데 녹음을 들어보니까 뒤에 막 페달 소리, 그런 피아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녹음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앰프나 스피커들 이렇게 보면 스피드를 강조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슬루 레이트가 얼마고, 그래서 소리를 들어봐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이렇게 내세우려는 브랜드들도 있고, 아니면 뭐 투명한 음색이나 뭔가를 하나 강조를 하는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 이런 독일 오디오나 특히 이제 아큐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뉴트럴함, 정말 음악에 있는 소리를 좀 담백하게 풀어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델명이 DP770입니다. 이거 나무예요. 와, 이걸 호마이카라고 그러나? 나무고, 앞에는 애루미늄이고, 아무튼 전통적인 아큐페이지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CD, SACD 선택 버튼도 있고,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이 오픈을 하면 트레이가 나오겠죠? 되게 잘 나오죠. 제가 알고 있기로 아큐페이지가 뭐 에소테릭이나 그 데노 마란치처럼 픽업을 직접 제조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안에 이게 필립스나 옛날 픽업들을 스톡을 갖고 있고,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강성 고정밀 알루미늄 가공 드라이브를 써갖고 외부로터 브러시리스 DC 모터 드라이브를 쓰고, 모터 이런 것도 이제 다 개조를 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면 자기네가 설계를 안 했다면. 그래서 낮은 무게 중심을 해갖고, 이거 사진 보면 안에 진짜 굉장히 거대한 알루미늄 블록이 이렇게 깎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DAC에 들어가는 기술이 이제 8M DSD하고 8M DS 플러스. 그래서 8M DSD는 DSD 신호에 쓰는 거고, 8M DS 플러스는 PCM 신호 때 쓰는 건데, 8개의 병렬 델타 시그마 DAC를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ES9028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8개를 병렬로 처리를 해서 정밀한 아날로그 신호를 변화를 하고, 그러면서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ANCC 아큐페이지 노이즈 앤 디스토션 캔슬링 서킷을 적용을 해서 노이즈 왜곡을 실시간으로 억제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해서 그 출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비교를 해서 한쪽이 튀었네? 그러면 그거를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런 어떤 에러를 보정하는 이런 기술을 써서, 기본적으로 CD 플레이어지만 아까 제가 1부 때는 여기다 USB로 연결해서 컴퓨터 스트리밍을 해드렸죠. 그래서 디지털 입력이 코엑시얼 입출력이 있고 USB 입력이 있습니다. 뭐 코엑시얼은 SPDIF니까 이제 24192가 맥스고요. USB는 32비트 384까지 지원을 하고요. HS 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자체 어떤 디지털 포맷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음악 한 번 더 들을게요.
블루스포 다이안네 갖고 에릭 알렉산더 이 사람이 테너 색스폰 연주자죠. 그래서 이런 관악기의 이런 광채와 질감, 되게 어려운 부분, 두께감, 그런 어떤 리듬감은 정말 잘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런 음악에서 사실 리듬감을 느낀다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파워앰프가 지금 온라인에 보면 2천만 원 돼 있습니다. 이 CD 플레이어가 1,900만 원, 프리앰프가 1,900만 원, 파워앰프가 2천만 원 돼 있더라고요. 일본 가격은 모르겠는데 미국 가격 보니까 저 파워앰프가 36,000불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분이 굉장히 싸게 파는 합리적인 가격을. 근데 일본 제품이 사실은 일본이 워낙 내수 가격을 싸게 파니까, 예전에 모 브랜드였는데 동경 오디오쇼를 가서 수입사 사장이랑 만나서 어떻게 갔었는데, 거기 현지 판매하는 게 국내 수입사 수입 단가보다 더 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수출 가격은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인데 그 오디오쇼, 동경 오디오쇼 현장에서 9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사 사장은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네가 일본 내수 시장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수출 원가보다도 더 싸게 내수 시장에 파는 게 일본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아큐페이즈하고 에소테릭 이런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유난히 소위 말해서 보따리 장사들이 제일 많이 취급했던 브랜드가 아큐페이즈라는 브랜드였고, 왜냐하면 걔네들의 높은 수출 단가에다가 뭐 수입사 대리점 마진 붙여보면 뭐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그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에 판매되는 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막 3,500만 원, 4천만 원밖에 될 수 없는 가격 구조.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26,000 유로, 그 유럽 쪽에선, 그리고 미국에서 35,000인가 36,000 달러인데 국내에서 지금 2천만 원이라면 수입사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그러면 이 정도면은 오늘 시청에서 들어본 걸로는 진짜 가성비를 자신 있게 논할 수 있는, 그죠? 2천만 원짜리 스테레오 파워앰프로 이 메인홀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쳐 흐르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요즘 느끼는 건요, 다들 보면 이렇게 스피커에 많이 처음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스피커를 굉장히 좋은 놈으로 딱 갖다 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앰프를 좀 약한 걸로 가. 소스는 뭐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요, 스피커하고 파워앰프는 같은 가격대여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다. 그러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일단 스피커를, 그리고 이제 300만 원 갖고 앰프하고 소스를 사야 되네. 그러니까 앰프를 한 200만 원짜리를 사.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으로 소스를 사.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앰프가 스피커를 구동을 못 시키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아쉬움.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서 또 앰프를 올리고, 요즘 느끼는 거는 전기가 일단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전기 이런 쪽을 잘, 노이즈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면 사실은 이 정도급만 가도 정말 충분히 하이엔드 사운드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스피커를 예를 들어서 뭐 이걸로 보면, 아, 내가 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아, 이게 1,520만 원이요? 오케이. 그럼 스피커는 이걸로 하고 나머지를 맞춰 주십시오. 뭘로 맞춰요? 그럴 때는 스피커를 예 정도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앰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좀 그렇게 해야지. 뭐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는 행복하게 음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 업그레이드 할 계획으로 그냥 계속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보단, 그런 어떤 밸런스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역 밸런스도 중요하듯이 가격대 밸런스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밸런스를 다 맞춰본 거예요. 다 2천만 원짜리로 해본 겁니다. 합리적이다 그러면 합리적일 수 있는 하이엔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곡을요, 이 음반에 있는 건데
글로리오스 디스코라는 음악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마지막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또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더운 날 늘 건강 주의하시고 휴가 계획 잡아놓으신 분들은 휴가 잘 다녀오시고 아무튼 이렇게 저희 시청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저기 CDP나 저런 데는 마감이 지금 나무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안에 그러면 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샤시나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 프레임이 예, 있냐고요? 예.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죠? 예, 안에 프레임으로 다 프레임으로 됐고 밖에 이제 나무 마감은 일본의 한국 같으면 일본의 인간 문화재가 만드는 거예요. 일본인 인간 문화재가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제 그럼 프레임이 알루미늄이에요, 스틸이에요? 스틸에 다 아, 스틸 알루미늄. 일본 오디오 같은 경우는 에어타이트도 그렇고 철제를 많이 쓰는데 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케이스도 앰프 제조사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튜닝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에어타이트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네 앰프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얇은 철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댐핑제나 이런 걸 올려놓지 마라. 근데 뭔가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소리가 답답해지고, 그러니까 얘도 이 목재 이것도 분명히 튜닝 포인트고, 안수주저 허브도 쟤네들은 최신 제품인데도 목재를 쓰고 있어요. 결국엔 케이스, 셰시가 주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뭐, 네, 프리앰프에 마이크 입력이 있다고 했는데 네. 목적이 레코드 입력이에요. 레코드 입력. 마이크 입력, 레코드 입력이 있어갖고 뭐 레코딩하고 뭐 이럴 때 이 프리앰프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먼저 그렇게 되는 거죠. 헤드폰 단자도 있고요. 프리앰프에 헤드폰 앰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나가실 때 저희가 CD 한 장 드릴 거거든요. 아무튼 긴 시간 같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